이 수술보험금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약간의 해석의 문제도 있고요. 이 새로운 그 시술 방법, 수술 방법이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이 보험사 약간의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툼이 많고요.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12월에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 수술보험금 관련해서 주요 분쟁 사례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향후 보험금 청구나 뭐 분쟁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술 관련 분쟁은 약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약관이 좀 오래된 약관은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좀 보다 폭넓게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면 2010년 이후 약관은 대부분 수술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정의 조항에 부합해야지만 수술이 되고, 그래야지만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보도 자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16일에 보도를 한 거고요. 뭐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수술의 정의, 이 수술의 정의는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막상 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흡입 천자입니다. 흡입은 그 주사기로 이렇게 빨아들이거나 이런 게 흡입이고요.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이런 거는 또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약간의 보통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약간의 수술 분류표가 있어요. 뒤에 이제 별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수술의 종류에 해당해야지만 그 수술 보험금을 준다, 이런 또 수술 특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별지에 있는 수술 특약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는 그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정의는 약관에서 그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이게 수술의 정의고요. 근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입,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 관상동맥 조영술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조영술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 금감원의 입장과 막상 소송을 하면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사님들은 이 금융감독원의 이런 해석을 중시 여기긴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만약에 법원에 가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관상동맥 조영술은 이 조영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의 정의인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보험금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반면 이 용어는 비슷합니다. 근데 조영술 시행 중에 혈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생체의 절단 등의 조작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은 수술보험금 대상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는데요. 예,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수술 보험금 대상이 아니라는 게 금융감독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면은 이 체외 충격파 치료란 충격파를 석회화된 어깨의 힘줄염 부위에 가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고안된 치료법으로, 이거는 수술의 정의인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금감원의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이와 명칭이 유사한
체외 충격파 세석술, 이거는 또 수술이다. 이 세석술은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생시켜 콩팥이나 요관 결석에 집중적으로 쏘아 부순 뒤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되게 하는 비침습적인 요로 결석의 치료법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수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약간의 수술이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에 해당할 때는 수술이 아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바스틴 약제 주입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구 항반 변성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이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게 금융감독 일성입니다. 이 아바스틴 주입술이란 안구 전용 주사침을 이용하여 유리체각 내에 아바스틴 약제를 주입하는 거로, 이거는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고 그 수술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천자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요 분쟁 사례로 일명 무릎 주사라고 하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각 내 주사 시술입니다. 이건 또 수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각 내 주사 시술이란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것으로, 자가골수 채취 과정은 약관상 수술에 제외한다고 명시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 내 주사 과정은 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행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정의,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약관에서 정한 이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와 명칭이 유사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이건 또 수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수술은 외상 등으로 인한 무릎 연골 손상에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관절 경화에서 연골 부위에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 줄기세포를 삽입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수술의 정의, 즉 생체의 절제, 절단 등 조작을 하는 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 수술 특약 중에는 그 별지나 별표에 있는 수술에 해당해야지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종에서 5종 수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종수술인데요. 그래서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종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분쟁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보험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이유는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이라는 거는 피부에 양성의 종양이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인데, 이 약관에서 피부와 관련해서는 피부 이식 수술만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면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을 시행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절제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약간의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근골의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보험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같은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이라 그래도 추가적으로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절제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또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보험금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약간의 해석의 문제도 있고요. 이 새로운 그 수술 방법이 생기는데, 이것이 과연 이 보험사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툼이 많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저렇게 안내를 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법원에 가면은 또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관련해서 분쟁이 있으신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